안녕하세요. 제3장 물체운동의 두 번째 챕터 평면운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운동에서는 사진과 같은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다룹니다. 노란 공은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빨간 공은 동시에 출발하여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지난 시간에 잘 공부했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중력에 대한 중력 가속도 g를 갖고 그 g를 포함한 등가속도 운동식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모두 분석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물선 운동은 어떨까요? 포물선 운동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학습했던 등가속도 운동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중력장에서 자유낙하 운동은 1차원 운동이라 하면 이 포물선 운동은 2차원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아래 방향 운동과 옆 방향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즉 X방향으로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던져졌을 텐데요. 이 던져진 물체 운동은 지금 희한한 게 뭐냐면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가운데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1대를 대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Y축의 위치가요. 즉 동시에 떨어졌다면 이 자유낙하 운동의 Y축 운동과 다음 폼순 운동의 X축 운동을 같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자 수선을 한번 내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여기 자를 이용해서 잘 보게 되면은요. X축의 간격은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시간에 한 번씩 얘가 사진 촬영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X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두 가지의 운동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등속 운동과 등가속 운동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운동에서의 어떤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평면 좌표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교 좌표계에서 X축과 Y축 두 개의 좌표축만을 잡아놓고 어떤 물체 위치 포지션을 X, 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의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속도 벡터 V와 가속도 벡터 A를 가지고 둘을 이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위치 벡터를 표현을 갖다가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ij 방향으로 하고 그때 크기를 x, y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때 속도 벡터를 우리는 vx와 vy에 똑같이 두 개의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가속도 벡터도 ax와 ay의 ij 두 개의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그려진 이 부분은 바로 순간 속도를 의미하죠. 이 순간 속도는 dr 나누기 d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서 dr 나누기 dt는 r을 x, y를 시간에 대해서 각각 미분을 하면 된다. 자, 시간의 변화율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은 자, 각각의 성분별로 시간에 대해서 나누어 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자, 속도 벡터는 이렇게 두 개의 ij의 성분을 갖는다. 그 이유는 이 위치 벡터가 두 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을 나누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가속도 벡터도 마찬가지죠. 가속도 벡터라고 하는 것도 2차원적으로 표현하면 이 속도 벡터의 X성분과 속도 벡터의 Y성분을 각각 시간에 대해서 나누어서 I, J 방향으로 그 성분을
써주고 각 성분의 합으로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1차원에서 2차원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바로 성분으로 표시해서 각각의 두 개의 나누어진 성분의 속도 벡터의 합을 전체 속도의 벡터의 합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속도도 마찬가지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2차원이면 바로 1차원인 x 또 1차원인 y 각각의 방향의 속도를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그것이 평면에서의 가속도 벡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학습한 2차원 평면 운동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었는지 아니면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야구 경기가 있습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공을 쳤어요. 그 공이 쭉 하고 날아가겠죠. 여기서 쭉 하고 날아갈 때는 뭐 직선 타구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포물선 형태를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이럴 때에 자, 어느 순간 속도 V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었다. 이 순간 속도는 I, J 두 개의 평면으로 나타냈어요. 보통 직교좌표계로 표현한다면 자, 이쪽을 I 방향, 그 다음 이쪽을 플러스 J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I 방향으로는 플러스 25의 성 크기를 가지고 있고 J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9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을 해 보게 되면 I 방향 플러스 25, 그 다음에 J 방향 마이너스 4.9, 그래서 얘 전체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얘의 속도 벡터 방향이 될 건데 그렇다면 공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 공의 위치는 중앙에서부터 아래쪽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최고점 도달한 이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속도 벡터를 알게 됐을 때 물체의 위치를 2차원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고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포물선 운동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물체 운동이라고 하고 그 운동의 기술을 수학적인 표현 방식인 운동 방정식으로 기술해야 하는 이유도 다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 바로 자주포 부대에서 있었어요. 자주포는 탱크처럼 엄청나게 큰 포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탱크보다도 훨씬 더 큰 포탄을 가지고 있죠. 이 포탄을 갖다가 쏘면 적진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끔 잘 관측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산이 있으면 산을 넘어가서 뒤편에 적을 가격하기도 합니다.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이것 외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지난번에 화성 탐사선 얘기했죠. 지구에서부터 우주선을 갖다가 발사를 합니다. 발사를 했을 때 화성에 정확하게 가서 얘가 화성 궤도를 돌아서 착륙을 잘 하게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력으로 며칠간 가서 여기에 궤도에 잘 안착을 할까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꼭 해야만 할 때가 있죠. 즉 물체의 운동을 갖다가 분석하고 물체의 운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거시적인 어떤 행성의 운동이라든가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운동이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처음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초기 조건만 잘 알고 있으면 종착점 행동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은 수학적인 방법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언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여기서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초기 조건은 즉 처음 속도와 두 번째
가속도, 앞으로 운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가속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포물선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있는 포물선 운동을 보게 되면 얘는 처음 속도 V0라고 하는 그 빠르기의 방향, 세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운동할지를 우리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모든 위치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수학적인 표현 방법으로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중간에 이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인데 그것이 바로 중력 가속도이죠. 중력장애 있기 때문에요. 즉, 포물선 운동도 그 외에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앞에 우리가 학습했던 연직 방향 운동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그 물체 운동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더 알아보면, 자, 이 평면 운동이라고 하는 속도 벡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벡터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I 방향과 J 방향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 방향과 J 방향의 각각의 초기 조건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각각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면 된다. 그래서 평면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한 번에 평면 운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1차원 운동으로 생각해서 X방향과 Y방향의 1차원 운동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각각의 1차원 운동의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벡터적으로 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이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할 때 X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할까요? 지금 X방향으로는 자, 손을 떠난 다음에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마찰력이 없다면 말이죠. 그래서 X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Y방향은 어떤 운동을 할까요? 중력장의 등가속 운동을 하겠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때 가속도 값은 마이너스 G 앞에서 자유낙하 운동이나 연직 방향 운동과 동일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속도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처음 속도는 우리가 V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IJ 방향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Vx 방향 속도가 Vy 방향 속도의 크기, 그 다음에 I 캡, J 캡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 속도의 크기를 갖다가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 V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요, 세타를 이용한 성분 표현법을 하게 되면 X, Y의 크기를 갖는데 그 X라고 하는 것의 Vx를 갖다가 V0의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Y방향은 V0의 사인 세타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성분 표현과 세타 각도를 이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초기 조건으로서 처음 어떠한 속력, 어떤 빠르기와 어떠한 각도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속도 A라고 하는 건 무조건 아래 방향의 G만 가지고 있죠. 즉 방향은 J의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G라고 하고 J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하면 이게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물선 운동을 공부할 준비가 됐고 초기 조건을 갖다가 확인을 마쳤습니다. 포물선 운동에서 알아보고 싶은 첫 번째 주제로 공이 만드는 궤적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이 만드는 궤적은 XY 평면상에서 어떤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이 포물선의 그래프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궤적은 우리가 뭐 한 점의 위치로만 본다면 이 점을 하나 예를 들까요? 이 점은 x, y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 x, y라고 하는 것은 y는 어떤 x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 값이 대응되고 모든 좌표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좌표 값은 이 함수식으로 나타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y는 x에 대한 이차 함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죠.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포물선의 방정식을 유도하시오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궤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궤적은 따로따로 x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 다음 y의 위치를 알아내면 그 두 가지를 합치면 궤적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x의 위치는 어떻게 알아낼까요? x의 위치는 x방향으로는 얘는 어떤 운동을 합니까? 얘는 가속도가 아래 방향만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x방향으로는 없기 때문에 x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할 것이고 등속 운동에서 x는 vt라고 알고 있고 그 v라고 하는 것이 v0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벡터를 분해해야 되는데요. 여기 v라고 하는 하나의 벡터가 있습니다. 처음 속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둘로 분해해서 초속도를 x방향의 초속도와 y방향의 초속도 둘로 분해가 가능하죠. 이랬을 때 x방향의 초속도의 값은 v0의 코사인 세타 성분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x방향 위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자, y방향 위치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x방향만 더 조금 말씀을 드리면 x방향은 위치는 처음 속도 그대로 어떤 시간의 변화에 비례해서 멀리 나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x는 vt라고 하는 등속도 운동 공식에서 위치와 시간에 대한 함수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y방향 위치는 어때요? 등가속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인데 그때 가속도 값이 g잖아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가 g이면서 y방향을 보면 연직 상방향으로 던져 올려진 물체의 운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y는 v0 yt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v0y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 빗면 세타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v0 사인 세타 t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v0 사인 세타 t의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이다 라고 하는 두 식을 얻었죠. 그러면 x, y를 모두 다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두 식에서 어떤 것을 없애면 되겠어요? t를 소거해 주면 되겠죠. 그럼 t를 소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자 t는 v0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값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해주고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 대입한 결과가 궤적이 나올 텐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한 과정은 여기 홈워크 3 이렇게 했으니까 이 과정을 유도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결과를 보고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y는 x제곱에 그 다음 x라고 해서 x의 이차 함수고 x값은 자 x의 절편은 바로 0과 어떤 임의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 x제곱의 항을 보게 되면 x제곱의 항은 이런 값을 갖습니다. 자, 이런 값을 갖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g라고 하는 것은 중력 가속도로서 변하지 않는 값은 콘스탄트입니다. v0도 변하지 않는 값이고 코사인 세타 처음 던진 것도 하나의 값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얘는 하나의 상수값이 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바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두 번째 항도 탄젠트 세타에 따라서 어떤 바뀌는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변수는
네, 코사인 세타. 처음에 얘를 얼마나 던져줬느냐에 따라서 이 궤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V0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 채 코사인 세타의 탄젠트 세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세타 값만 변형시켜보면서 이 궤적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포물선의 함수를 갖다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라는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V0를 갖다 50m/s로 고정시켜 놓고 여러 개의 각도를 갖다가 세타로 바꿔주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그려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멀리 나가는 것은 우리가 45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장 멀리 나가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를 알아놓고 세타의 변화는 이렇게 포물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포물선 운동에서 공이 만드는 궤적, 모든 x, y 값을 알 수 있다라는 귀한 정보를 자,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질문이 기다릴까요? 자, 이번에는 최고점 시간과 최고점 높이를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최고점 시간을 갖다가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체를 쏘아 올렸을 때 여기가 바로 최고점이 되겠죠. 최고점을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고 다음 최고점 높이는 이 최고점의 y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최고점에 도착하는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Y축 방향으로 연직 상방향으로 던져 올린 물체 운동과 같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Y 방향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용하면 최고점 시간을 갖다가 알 수 있겠다. 즉 Y축 방향의 속도 시간 함수값 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Y는 V0 I 그죠? V0y 마이너스 gt 여기에서 V0y 값 알고 y 최종값 자 여기 y가 아니고 V0죠. V 자 그럼 최고에서는 y 방향의 속도는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는 V0 y 마이너스 gt를 이용하면 되겠고 t는 g분의 V0y죠. 자, 그럼 이 V0y만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방향을 사용해서 우리가 알아내면 되죠. V0y는 바로 사인 세타가 되죠. V0의 사인 세타.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써볼 수 있습니다. 자, VY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V0 사인 세타에다 마이너스 GT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 T는 G분의 V0 사인 세타, V0Y는 V0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고점 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자, 높이라고 하는 것은 x 변이죠. 여기서는 y축의 변이죠. 그럼 y축의 변이는 어떤 공식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자, y축 변이는 y는 y0 그 다음에 플러스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생각이 나겠죠. 여기서 v0가 뭘로만 바뀌면 되겠습니까? v0만 v0y만 바뀌면 되고 이 v0y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네, 앞에서 했던 v0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위치를 갖다가 0이라고 없애버리고 v0t는 v0 사인 세타를 놓고 2분의 1 gt제곱이라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앞에서 최고점 도달 시간을 구했기 때문에 이 최고점 도달 시간을 대입해서 결과를 나타내면 최고점 도달 높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y는 이라고 하는 높이 시간식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똑같이 쓰고 v0 대신에 v0 사인 세타를 쓰고 그 다음에 t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자 그런 식을 여기에다가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대입을 해서 결과를 나타내면 h는 2지분의 v0 사인 세타 제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쭉 계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자, 우리는 생략하고 다음에 또 기다리는 것이 있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기다릴까요?
자, 와보니까 이번에는 수평 도달 거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었네요. 수평 도달 거리는 처음 쐈을 때부터 얼마만한 위치에서 떨어지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정확히 이거를 잘 맞춰야 적진에 있는 적을 섬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무서운 얘기긴 하네요. 자, V0라는 속도로 던졌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떨어질까? 그리고 떨어질 때의 위치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떨어질 때의 위치라고 하는 건 X방향의 위치잖아요. Y가 0일 때, 그죠? Y는 0이고 X방향의 위치를 찾아라. 그럼 X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등 속도 운동이죠. 자, 글씨가 너무 커서 등 속도 운동. 그럼 등속도 운동이면 x는 v0 x 방향의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v0 x라고 하는 것은 v0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v0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x방향 위치를 알았는데요. 그러면 여기다 뭐만 대입하면 이 x값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t를 찾아서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t라고 하는 건 아까 최고점 도달 시간으로 해서 구해놨죠. 그 최고점 도달 시간에 어떤 걸 하면 됩니까? 2배를 하면 되니까 공의 총 비행 시간은 2배의 th가 되고 그 결과는 바로 th가 지분의 v0 사인 세타였기 때문에 결과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정리를 해주면 자, x방향의 위치, 자, 떨어지는 위치는 보통 최대 도달 거리라고 해서 라지 r로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사인 세타가 되고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사인 2세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V제로 제곱 사인 2세타의 나누기 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45도로 던지게 되면 얘가 제일 먼저 나갑니다. 멀리 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 까닭을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최대 도달 거리라고 하는 건 상수 GV0 제곱 상수 이건 상수죠. 그러면 결국 사인 2세타에만 관계되는데 사인 2세타가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1이잖아요. 최대값 1이면 그것은 2세타가 몇 도일 때예요? 네, 2세타가 90도일 때죠. 그래서 세타는 45도일 때 최대 도달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최대 도달 거리의 공식도 우리가 찾아낸 것입니다. 자, 포물선언 운동을 학습한 이후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제 실수로 풀이 과정을 그대로 안 지웠네요. 자, 그래도 우리가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고도가 h이다. 네, 높이 h에 이 비행기가 있다라는 거죠. 폭탄을 시간 t 간격으로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 t, 델타 t 간격으로 떨어뜨렸다. 요거를 주의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자, 여기 있을 때 폭탄을 떨어뜨렸다. 폭탄을 떨어뜨리면 폭탄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이렇게? 절대 아니죠. 자, 그 이유는 폭탄을 떨어뜨린다 해도 여기에 있는 이 폭탄도 원래 비행기가 같은 속도인 V라는 속도로 날아가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폭탄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느냐? 바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 하면서 얘가 떨어질 거라 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떨어질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떨어뜨렸는데 지면에 떨어진 두 폭탄 사이의 거리가 D라고 했어요. 즉,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진 위치는 바로 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떨어진 위치를 여기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어딘가에서 떨어뜨렸을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어딘가에 떨어뜨렸는데 그 시간 간격이 델타 t가 t다라고 하는 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고요.
그때 떨어뜨리면 얘 또한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궤적을 살펴보면 네, 첫 번째 궤적하고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질문이 뭔지 보면 거리가 D라고 할 때 HVTG 중에서 필요한 변수를 사용해서 거리 D를 표시하라. 두 폭탄이 떨어진 거리 D를 표시하라 라고 했군요. 그러면 두 폭탄이 떨어진 거리 D의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거리 D. 자,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문제 읽으면서 해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얘도 죄송합니다.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떨어질 거예요. 여기에서 임의의 위치에서 t시간이 지난 다음에 떨어뜨리면. 왜냐하면 얘는 v라는 속도가 똑같을 거고 낙하는 중력 가속도 똑같을 거니까 결국 똑같은 경로를 갖다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이 d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d라고 하는 거리는 결국 뭐가 이동한 거리예요? v, 이 바로 비행기가 이동한 그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하고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VT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번 예제도 제가 답을 그대로 나타났네요. 우리 다 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45m 높이에서 수평으로 돌을 던졌대요.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45 높이 45m.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지면에서부터 높이를 그렸는데 그 높이 y는 45m다. 자, 그래서 공을 던졌다. 공을 왜 수평으로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자, 돌을 던졌군요. 돌을 던졌다. 그랬더니 얘가 쭉 해서 포물선 운동을 그러면서 떨어졌을 텐데, 이 떨어졌을 때의 돌이 지면과 이르는 각도, 그러면 지면과 이르는 각도면 요거 있네요. 요게 45도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에 지면과 이르는 각도가 45도이다. 그랬을 때 처음 속력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처음 속력을 구하라고? 처음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속력과 같잖아. 여기 V라고 하는 것과 여기 V는 같잖아. 왜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네, 등속 운동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떨어질 때의 속력 구하라고 하는 것이 똑같구나. 그럼 떨어질 때의 속력은 45도인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아하, 이런 생각이 나야 되겠죠. 뭐냐면 야, 이게 45도라고 하면 이 속도 벡터라고 하는 것은 x방향의 속도 벡터에다가 y방향의 속도 벡터의 합일 텐데 그러면 vx 더하기 vy가 v가 되잖아. 이랬을 때 45도라는 것은 Vx의 크기와 Vy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X방향의 속도를 구하려면 Y방향의 속도를 구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해서 Y방향의 속도를 구하면 되고 45m를 떨어졌을 때 Y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45m를 자연낙하 운동했을 때의 Y방향의 속도죠. 자, 그러면은, 자, 시간은 전혀 없고, 지금 나타난 게, 자, 45m. 자, 이동거리와 속도의 관계식을 쓰면 되겠네요. 이동거리와 속도의 관계식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해라고 했던 거죠. 바로 이런 식이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2배의 가속도 그리고 높이 h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만 사용해도 되겠군요. 라고 생각을 해서 h를 보면, 자, 이 지분에, 자, y방향의 처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vy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h 구하는 게 아니었구나. 자, h 구하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서, 자, 뭘 구하는 거지? vy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 식에서 vy는, 그죠? vy의 제곱은 2GH가 되기 때문에 VY는 루트 2GH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2GH가 되고 H에다가 45를 대입하고 G에다 10을 대입하고 2를 곱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됩니까? 루트 900이 돼서 정답은 30m/s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우리가 평면 운동이라고 해서 포물선만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평면 운동이 뭐 진자 운동도 나올 것이고 또 다른 것으로서 뭐 원운동 이런 것도 평면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운동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